자, 삼국자는 더 읽고 잡시다. 아까 제가 임성, 진, 소왕, 전을 읽었죠, 그죠? 임성왕 조창하고, 진왕 조식하고, 소왕 조웅하고 이렇게 읽었는데, 조조의 아들들은 요 사람들 말고도 많고, 진왕 조식하고, 소왕, 네, 조조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 말고도 많습니다. 자, 무문 세왕공 전인가?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요? 무문 세왕공 전 이렇게 읽어야 되나? 세자가 왜 들어가 있지? 뭐 아무튼 여기는요. 조앙, 조삭, 조충, 조고, 조우, 조림, 조곤, 조현, 조준, 조구, 조간, 조상, 조표, 조근, 조승, 조정, 조경, 조균, 조극, 조휘, 조무, 조협, 조유, 조감, 조림, 조례, 조웅, 조공, 조엄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 조조가 이제 요 무녀들을 많이 덮쳤으니까 그 자식도 많겠죠, 그죠? 각각은 짧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아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반쯤 걸릴 수도 있고. 자, 먼저 풍민왕 조앙 이야기입니다. 풍민왕 조앙. 자, 풍민왕 조앙은 자가 자수이다. 약관의 나이에 효령으로 선거되었다. 조조를 따라 남방을 토벌하러 갔다가 장수에게 살해되었다. 조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조조가 그 남양으로 갔다가 관도대전 직후였나요? 아, 직전이었나? 직전이었던 것 같아. 광도대전 전에 그 여기가 허창이거든요. 허창이고 여기 남양인데 여기 있던 장수를 치러 갔다가 장수의 형수를 취하려고 이 새끼가 덤볐다가 그 카운터 맞고 자기 아들 레미가 죽었죠. 그때 죽었습니다. 자, 조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젊은 나이 죽었으니까요. 자기 아빠 때문에. 자, 황초 2년. 정작 살아있을 때 기록은 거의 없네요. 자, 황초 2년 공으로 추봉했고 시호를 풍도공이라고 했다. 황초 3년 번안공 조균의 아들 조완을 조왕의 아들로 삼아 뒤를 잇게 하고 중도공으로 봉했다. 그의 장자공으로 다시 봉해졌다. 황초 5년입니다. 시호를 풍도왕으로 추증했다. 뭐 죽은 사람이니까 뭐 왕 해도 되고 황제까지 해도 될걸? 뭐 죽은 사람이니까 어때요? 파산이 안녕하세요. 요거 역사책 일련 방송. 태화 3년 시호를 민왕으로 바꾸었다. 가평 6년 254년입니다. 갑자기 훅 뛰네. 조완이 조왕의 자귀를 이어 풍왕이 되었다. 정원연간과 경원연간에 시급이 끊임없이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2700호가 되었다. 조완이 죽자 시호를 공왕이라고 했다. 아들 조렴이 왕위를 계승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작 살아있을 때 기록은 거의 없고, 그치? 자, 그 다음은 상상왕 조삭입니다. 자, 상상왕 조삭은 어려서 죽었다. 이게 끝이야? 이 끝이야, 그냥 이게? 태화 3년입니다. 시호가 추봉됐다. 청룡 원년 아들 민왕 조잠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의 세상을 떠났다. 청룡 2년 아들 회왕 조언이 왕위를 계승하고 시급이 2500호가 되었다. 청룡 4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없었으므로 분국은 취소되었다. 정원 2년은 255년입니다. 앙릉왕 조무의 아들인 양도향공 조송으로 뒤를 잇게 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등애왕 조충입니다. 조충은 그 되게 수재였다고 하죠. 조충이 삼국지 9부터 나왔나? 아, 자요 빨리 자요. 네, 들어가요. 조충이 코끼리 삼국지 9에 그 상병이 있는 중원놈들 중에 상병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조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코끼리와 관련된 일화가 있어가지고 살아있을 때. 아, 여기 있네요. 정사에 나온 얘기네. 이 양반은 그 어디에요? 그 연희엔 나오지 않는 사람이고. 자, 등의 왕 조충은 자가 창서이다. 어렸을 때 총명하고 재주와 슬기가 뛰어나 뒤어서 살 때는 지혜와 모략이 어른의 버금갈 정도였다. 일찍이 손권이 거대한 코끼리를 보내놨다. 손권이 보낸 거구나.
선물로 보내겠지 뭐. 조조는 무게를 알고 싶어 신하들에게 물었으나 모두들 그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던데 조충이 말했다. 코끼리를 큰 배에 올려놓고 물이 올라온 흔적을 칼로 그어둔 다음 같은 양의 물체를 배에 올려놓아 재어보면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조충은 아르키메데스의 환생이랍니다. 조조는 기뻐하며 즉시 무게를 쟀다. 당시에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이 많았으므로 형벌을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엄하고 가혹했다. 왜냐하면은 혹형을 주지 않으면 세상이 개판이 되니까 그렇겠지. 자, 조조의 말 한 장이 창고에 있었는데 쥐가 갉아먹자 창고 관리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했다. 상의 끝에 손을 뒤로 하여 묶어 자수하려 했지만 사면되지 못할까 두려웠다. 조충이 그에게 말했다. 사흘만 기다렸다가 정오에 자수하십시오. 조충은 칼로 자신의 훗옷을 찢어 쥐가 물어뜯은 것처럼 하고 거짓으로 시리에 빠진 양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꾸몄다. 유부녀 헌터가 그 원인을 물으니 조충은 대답했다. 세속에서는 쥐가 옷을 물어뜯으면 옷주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훗옷이 쥐에게 물어뜯겼기 때문에 걱정하며 번뇌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나라 이명박이 있었나 보네. 조조가 말했다. 이것은 허튼 소리니 괴로워하지 마라. 잠시 후 창고 관리가 쥐가 말 한 장을 갉아먹었다고 보고하자 조조는 웃으며 말했다. 내 아이는 옷이 지 곁에 있었는데도 쥐가 물어뜯었는데 하물며 기둥에 걸려있는 말 한 장이 어떻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조충에 대해서 조충이 이제 쥐가 이제 옷을 물어뜯었다고 막 그런 게 대해서 허튼 소리라고 괜히 이제 미신 믿지 말라고 조조가 위로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한테도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말 한 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조충을 용서했기 때문에, 조충을 용서한 게 아니라 이제 별일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누구의 죄인가는 하나도 묻지 않았다. 조충은 어질고 자애로우며 식견도 넓었으므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이와 같았다. 현자네. 마땅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할지라도 조충이 분별해 일을 처리한 덕에 생명을 보존한 자가 앞뒤로 수십 명에 달했다. 이준석 같은 놈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네요. 박근혜 키드보던 조조 키드가 낫구나. 조조는 여러 차례 걸쳐 신하들에게 그의 총명함과 인자함을 칭찬했으며 나중에 그에게 보위를 넘겨주려고 생각했다. 건한 13년 조충이 13살 때 병에 걸리자 조조는 친히 그를 위해 기원했다. 야, 그럼 이 일화들이 13살도 되기 전에 일하란 말이야? 아르키메데스는 헛살았구나. 조충이 죽자 조조는 매우 슬퍼했다. 죽어버렸네. 208년이니까 이게 관도대전, 조조가 이제 하복을 다 먹었을 때네, 그죠? 막 이제 형주로 내려가려 그럴 때 그렇게 된 거네. 조충이 죽자 조조는 매우 슬퍼했다. 조비가 조조를 위로하자 조조가 말했다. 그가 죽은 것은 나에게는 불행이지만 이제 그는 너희와 왕위를 다툴 수 없으니 너희에게는 행운이다. 조비는 좋아했겠다. 조조는 말을 하면서 얼굴 가득 눈물을 흘렸다. 또 조충을 위해 견씨의 죽은 딸을 옮겨오게 하여 합장했으며 기도 위에 인수를 주고 완후 조거의 아들 조종에게 그의 뒤를 잇도록 명령했다. 13살인데 뭐. 자, 건한 22년 조종을 등후로 삼았다. 황초 2년 조충에게 등의 후라는 시호를 주고 또 시호를 공으로 추증했다. 황초 3년 조종의 자기를 올리고 관군공으로 봉했다. 황초 4년 기지공으로 바꾸어 봉했다. 태화 5년 조충의 시호를 등의 왕이라고 했다. 경초원년 237년입니다. 조종이 중상방에서 법으로 금하는 물품을 만들어 시급이 300국 깎이고 자기도 도향후로 내려졌다. 경초 3년 다시 기지공에 봉해졌다. 경초 3년은 239년이랍니다. 자, 정시 7년 246년입니다. 평양공에 옮겨 봉해졌다. 네, 경초 정원 경원 연간에 부단히 시급이 늘어 이전 것과 합쳐 모두 1900호가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충의 열전이 좀 돋보이네요. 네, 돋보입니다. 근데 요절해버렸죠. 자, 이번에는 팽성왕 조거에 관한 열전입니다. 건한 16년입니다. 팽성왕 조거는 범양후로 봉해졌다. 건한 22년 완후로 봉해졌다. 황초 2년 자기를 높여 공으로 삼았다. 후보다 공이 높습니다. 공후백자남 아시죠? 황초 3년 장릉왕으로 되었다가 그의 의양으로 옮겨 봉해졌다. 남방의 지세가 습하고 환태비는 뭐야? 환태비는 뭔지 모르겠네. 팽성 사람이므로 팽성으로 옮겨 봉해졌다. 또 제음으로 옮겨 봉해졌다. 의양이 어디더라? 의양이 이 남쪽 어딘데? 의양 양양 근처거든요. 의양 여기 당양 양양 한진 의양이 아무튼 이 근처일 텐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 아무튼 남쪽이라서 뭐 습해서 고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이후에는 저기 청주 서주로 옮겼다. 제음이 어디더라? 제음도 요 근처 어딘데? 이게 낭야죠, 그죠? 북해가 여기고, 제음이 어디지? 제남이 여기고, 뭐 이건 처디겠지. 뭐 이건 처디겠죠. 뭐 아무튼 제음이 봉해졌답니다. 제음 방금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 근처 어딘가 있겠죠. 뭐 위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괜히 찜찜하네. 자, 아무튼 자, 조비가 조서를 내렸다. 황초 5년입니다. 서당께서는 나라를 세우고 시대에 따라 제도를 만드셨다. 한나라 고조는 진나라 때 설치한 군을 늘렸고, 광무제 때 이르러 천하가 없어지려고 함을 하였으므로 군과 현을 합병해 줄였다.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 같지 않으므로 여러 왕을 현왕으로 바꾸어 봉한다. 요거는 제후왕들의 이제 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통치 범위가, 봉작 범위가 고작 이제 현 하나에 그치도록 바꾸겠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조식 때문인가? 자, 아무튼 조건은 정도현에 바뀌어 봉해졌다. 정도는 진류 근처인데, 여기가 제음이네요. 맞네. 요 근처입니다, 매나. 이 정도도 여기죠, 그죠? 아무튼 그렇다네요. 자, 태화 6년 모든 왕을 바꾸어 봉하고 모두 군을 국으로 봉하며 조거를 다시 팽성에 봉했다. 팽성은 어디일까? 팽성 여기네. 팽성입니다. 소패 밑이죠. 경초원년 237년 조거가 사사로이 사람을 중상방으로 보내 법으로 금지하는 불품을 만들었으므로 시급 한현 2,000호를 깎았다. 경초 3년 삭감되었던 시급이 회복되었다. 정원연간과 경원연간에 끊임없이 시급이 늘어나 이전 것과 합쳐 총 4,600호가 되었다. 우리한텐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시급이 4,600호랍니다. 엄청난 거지. 나름대로 제후왕들도 세력이 컸던 모양이네. 군권만 없었나? 자, 이번에는 연왕 조우라는 사람입니다. 연왕 조우의 자는 팽조이다. 건한 16년 도향후에 봉해졌다. 건한 22년 노양후로 바뀌어 봉해졌다. 황초 2년 자기가 높아져 공이 되었다. 황초 3년 합의왕이 되었다. 합의는 여기죠. 합의 어딨노? 여기네, 여기 합의. 팽성 옆에. 황초 5년 단보현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태화 6년 연왕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조회는 어린 시절 조우와 함께 성장했으므로 그를 매우 사랑했다. 조회가 즉위한 후 그를 총애하고 상을 주는 것이 다른 여러 왕들에 비해서 각별하였다. 연왕이면은 뭐 형식상으로는 일단 여기가 봉지인 셈인데, 이 근처가 이제 봉지인 셈인데 뭐 잘 모르죠, 실제로는 어땠는지. 자, 청룡 3년 조회가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경초 원년 업성으로 돌아왔다. 경초 2년 업에 있었나보네. 경초 2년 또 불러서 수도로 갔다. 겨울 12월 조회는 위독하였으므로 조우를 대장군으로 임명해 자신이 죽은 뒤에 일을 맡겼다. 임명을 받고 조우가 나흘 동안 진심으로 국기에 사양하니 조우도 마음이 바뀌어 마침내 조우를 면직시켰다. 그리고 조우가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조우가 죽은 이후에 위나라가 십창이 나죠. 조우가 맡았으면 또 잘 되실지도 모르겠다. 경초 3년 업성으로 돌아왔다. 경초, 정원, 경원 연간에 끊임없이 시급이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5,500호가 되었다. 상도향공 조환이 조우의 아들로 궁으로 들어가 왕위를 계승했다. 조환, 삼소재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조환, 그게 조우의 아들이군요. 조환에 대해서는 삼소재기를 보세요. 자, 이번에는 조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조림. 패무광 조림은 요양 후에 봉해졌다. 건한 22년, 요 건한 16년 일입니다. 자, 건한 22년 자리를 옮겨 초국에 봉해졌다. 여기서 초라는 거는 왜 그 초현이라 그러는 곡입니다. 초 여기 초현. 자, 황초 5년 황초 2년 자기가 승진되어 공에 봉해졌다. 자, 황초 3년 초왕이 되었다. 황초 5년 바뀌어 초현왕으로 봉해졌다. 황초 7년 견성에 봉해졌다. 견이라는 거는 여기 연주의 어딘가에 있는 지명입니다. 어딘가 있겠죠. 자, 태화 6년 폐 땅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폐는 어딜까? 여기네요. 아까 초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자, 경초, 정원, 경원 연간에 끊임없이 시급이 증가되어 이전 것과 합쳐 총 4,700호가 되었다. 조림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조위가 뒤를 이었다. 그래도 아까 조식 그거 읽을 때 상설 읽는 것보단 재밌다. 자, 여기까지네. 되게 짧네. 다들 되게 짧네. 되게 짧아. 자, 이번에는 조곤입니다. 조곤. 중산공왕 조곤은 건한 21년입니다. 평양후에 봉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해서 10살 남짓할 때부터 문장을 지었다. 항상 책을 읽었으므로 문학과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그가 공부에 힘을 다 쏟아 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 수차례 그만둘 것을 권했지만 그의 천성이 그것을 즐거워했으므로 멈출 수가 없었다. 문학이라는 건 아마 벼슬 이름이겠죠? 가르치는 벼슬인가? 자, 건한 22년 동향후에 봉해지고 그의 찬후로 바뀌어 봉해졌다. 황초 2년 자기가 승진되어 공으로 임명되었다. 관속들이 모두 그에게 축하하자 조곤이 말했다. 나는 깊은 궁궐 안에서 태어나서 심고고든 어려움을 몰라 교만하고 방탕한 과실을 많이 범할 것입니다. 여러 현명한 사람들이 와서 축하했으니 응당 나를 도와 과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왕족이니까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배려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겸양이네요. 이거는 큰 덕입니다. 자, 매번 형제들이 놀며 즐거워할 때 조곤은 혼자 경전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 문학과 방부 관리들이 서로 상의했다. 자, 조서를 받았으니 공의 언행을 살펴보고 잘못이 있으면 응당 상주해야 하고 착한 거동이 있으면 응당 듣도록 해야 하므로 그의 미덕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상주하여 조곤의 아름다운 행동을 진술했다. 조곤은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며 문학을 꾸짖었다. 왜 하란 대로 했는데 왜? 몸을 닫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단지 보통 사람들의 행위에 불과한데 그대들이 이것을 황상에게 보고 있으니 나의 잘못을 더할 뿐입니다.
더구나 만일 내가 정말로 착한 행동을 했다면 하필 황상이 듣지 못함을 걱정했습니까? 갑자기 이처럼 하였으니 이러한 일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조곤이 경계하고 삼가는 것이 이와 같았다. 황초 3년입니다. 북해왕에 봉해졌다. 확실히 이제 황초니까 그때 황제는 조비죠, 그죠? 예, 사이코패스 조비라면은 이런 조서가 들어가면 더 심하겠지. 자, 북해왕으로 봉해졌다 그러는데 북해 땅은 여기입니다. 낭야가 여기, 여기 임치, 북해 여기네요. 북해. 예, 여기입니다. 이 근처 땅이 북해입니다. 자, 북해왕으로 봉해졌다. 그의 누런 용이 업성의 서쪽 장수 속에서 나타났다. 장수라는 거는 그 강 이름이에요. 조곤이 글을 올려 황상의 공덕을 칭송하니 조서를 내려 그에게 황금 10근을 주었고 조서에 이렇게 말했다. 옛날 주나라 당숙은 왕명을 잘 따른 조공에게 좋은 별을 보냈으며 후한의 동평왕 유창입니다. 유창. 동평왕은 기리는 글을 바쳤는데 형인 유장한테 바쳤대요. 자, 이것은 모두 고륙동포가 공덕을 찬미해 아름다운 친척관계를 표창한 것이다. 왕이 경전을 깊이 연구해 그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문화하고 밝기에 짐은 그 점을 매우 가상히 여기는 것이다. 왕은 밝은 덕을 능히 닦으며 아름다운 명예가 끝날 끝까지 전해지길 바란다. 조비가 이렇게 글을 보냈다고요? 황초 4년입니다. 찬왕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황초 7년 복양왕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복양은 여기 이 근처 어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근처 어디입니다. 자, 태화 2년입니다. 본국으로 갔다. 절약을 숭상해 처와 첩에게 길쌈하고 집안일을 익히도록 했다. 태화 5년 겨울입니다. 입조하였다. 태화 6년 중산왕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이전에 조곤이 입주했을 때 수도의 금령을 범하였다. 중산은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이 근처 어디 있던 나라인데 정확히는 어딘지 여기네요. 네, 여기 왕으로 갔답니다. 청룡원년 담당관리가 조곤의 죄를 상주하자 조회가 조서를 내렸다. 왕은 평소 공경하고 근신했는데 우연히 잘못을 범한 것이니 그대들은 황제의 친척을 다루는 법률로서 그의 죄행을 논하라. 담당관리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자 조서를 내려 조곤의 시급 2750호를 삭감하도록 했다. 엄청 많이 깎았네. 조곤은 조심하며 두려워했고 경계하여 징벌하는 관리들도 더욱 엄격해졌다. 청룡 2년 조회는 그가 고심하는 모습을 가상히 여겨 삭감되었던 현을 회복시켜 주었다. 청룡 3년 가을입니다. 조곤이 병에 걸렸는데 조회는 조서를 내려 태의를 보내 그의 병세를 진단하도록 하고 전중이나 근위병에게 친히 쓴 조서를 보내고 그에게 진귀한 음식을 계속 보내며 태비와 패왕조림을 함께 파견해 그의 병세를 살펴보도록 했다. 조곤은 병세가 심하였으므로 관속에게 명령했다. 나는 덕이 없는데도 황상의 은총을 받았으나 대명이 다 하려 합니다. 대명은 뭐 수명이 나는 의미겠지. 나는 비록 검소한 것을 좋아하지만 성조가 이미 장래 제도의 조서를 하달했으니 이것은 천하의 법령입니다. 내가 죽는 날 시체를 거두 안치하는 것으로부터 안장이 이르기까지 조서를 받들어 처리하도록 힘쓰십시오. 옛날 위나라 대부 거원은 복양에 안장됐습니다. 나는 그의 묘지를 보고 항상 그가 남긴 풍물을 생각하고 성현의 영혼을 의탁해 죽어서 나의 묘를 그의 묘지 옆에 만들어 반드시 가서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얘기에서는 남자는 여자의 손안에서 죽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천시에 의거해 동당을 완성하십시오. 동당은 뭔지 모르겠네요. 자, 동당이 완성된 후 뜻을 세우는 집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수지지당이라고 하였다. 조곤은 동당으로 급히 옮겨가 그곳에서 살았다. 세자에게 또다시 명했다. 너는 나이가 어려 법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일찍 군주가 되면 즐거움만 알 뿐 고통은 알지 못하게 된다. 고통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져 과실범하게 된다. 대신들을 접할 때는 반드시 예절을 따르라. 설사 대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인들에게는 당연히 예의로서 답변한다.
형을 섬길 때는 존경으로서 하고 동생을 어루만질 때는 자의로서 하며 형제 간에 좋지 못한 행위가 있으면 응당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여 그 점을 충고해야 한다. 충고를 하여도 듣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이치를 말해주고 이치를 말해도 뉘우치지 않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리라. 그래도 만일 바로잡을 수 없다면 응당 왕 황상에게 상주문을 올려 시급을 삭감하고 죄를 받도록 하라. 몸을 든 곳에서 은총을 지키다가 큰 화를 만나는 것은 몸을 비천한 곳에 두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 못하다. 이 또한 죄악이다 이르는 것이니 그 작은 허물과 세세한 연고는 응당 덮어야만 한다. 어린아들아, 몸을 닫고 마음을 기르고 충정으로 성조를 받들어 섬기고 효도와 공경함으로써 태비에게 복종해야 한다. 내실에서는 태비의 명령을 존중해야 하고 공 밖에서는 패왕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받들어야 한다. 네 마음을 게으르게 하지 않아 나의 혼을 위로하라. 그의 세상을 떠났다. 패왕 조림에게 명령을 내려 남아서 조곤의 장례를 지휘하도록 하고 대홍녀에게 부절을 주어 장례의식을 감독하고 종정해서 제사 지내러 가였다. 장례의식에 많은 물품을 주었다. 그가 저술한 문장은 총 2만 여자나 되었는데 재능은 진왕 조식에게는 못 미치지만 문체는 조식과 좋은 동반자가 되었다. 아들 조부가 왕위를 계승했다. 경초 정원 경원 연간에 계속 시급을 받아 이전 것과 더하여 총 3,400호가 되었다.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인데 조곤이죠. 조식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조식하고는 달리 그 자기 황제의 후보까지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진 않았고 다만 그 자신이 문제에 되게 뛰어나고 문제가 좋았고 문사에 뛰어났기 때문에 학문이 깊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진 않았지만은 크게 남기진 않았지만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조현입니다. 조현 제양회왕. 이게 뭐 제양회왕인가? 아무튼 뭐 제양회왕 조현은 서향후로 봉해졌다. 요절했으나 아들이 없었다. 요게 건한 16년입니다. 건한 20년 패왕 조림의 아들 조찬이 조현의 자기와 시급을 계승했는데 요절에 아들이 없었다. 조비는 조찬의 동생 조일로 하여금 뒤를 잇게 했다. 황초 2년 제양후로 바꿔 봉해졌다. 제양이 왕 그 이름이네. 제양왕이네. 제양왕. 자, 공으로 황초 4년 공으로 자기가 승진했다. 태화 4년 조현의 자기를 올려 추증했고 시호를 회공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양회공이네요. 제양의 회공. 자, 황초 6년 승진하여 회왕이라고 불렀으며 시호를 서향애후라고 했다. 조일이 죽자 시호를 도공이라고 했다. 아들 조항이 뒤를 이었다. 경초, 정원, 경원연간에 계속 시급이 늘어 이전 것과 합쳐 모두 1900호가 되었다. 자, 이번에는 조준입니다. 조준. 진류공왕 조준은 자가 자안이다. 미후로 봉해졌다. 전한 21년. 미라는 것은 지명인데 여기 그 장안 쪽에 있는 땅입니다. 장안. 이 근처 어디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장안 근처임. 자, 미후로 봉해졌다. 건한 21년. 자, 건한 22년 양읍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황초 2년 자기가 공으로 승진했다. 황초 3년 진류왕이 되었다. 진류는 여기죠. 조조의 고향 유부녀의 천국. 진류 어딨노? 이게 진류네. 진류입니다. 허창 옆이죠. 여기가 지금은 정주입니다. 정주. 여기가 허창이고. 자, 황초 5년 양읍편에 봉해졌다. 태화 6년 진류왕으로 봉해졌다. 뭐야? 황초 3년도 진류왕인데? 자, 감로 4년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 조오가 왕위를 계승했다. 조오입니다. 조오. 자, 경초 정원 경원 연간에 계속 시급이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총 4,700호가 되었다. 자, 이번엔 조구입니다. 범양민왕
아니구나. 범양의 민왕 조구는 일찍 죽었고 아들이 없었다. 건한 22년 번안공 조균의 아들 조민을 후사로 삼고 임진후로 봉했다. 임진은 황하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황초 3년 시호를 범양의 민공으로 추정했다. 황초 5년 조민을 범양왕으로 봉했다. 범양이 어디죠? 자, 황초 7년 구양으로 바꾸어 봉했다. 태화 6년 시호를 범양 민왕으로 추정했으며 조민을 낭야왕으로 바꾸어 봉했다. 낭야는 여기죠. 낭야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 낭야네. 경초, 정원, 경원연간에 계속 시급이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총 3,400고가 되었다. 조민이 죽자 시호를 원왕이라고 했으며 아들 조훈이 왕위를 계승했다. 자, 그 다음은 조간입니다. 조간. 조왕 건한 20년 조왕 조간은 고평정후로 봉해졌다. 건한 22년 뇌정후로 바뀌어 봉해졌다. 그의 홍농후로 바뀌어 봉해졌다. 홍농은요 장안하고 낙양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홍농군입니다. 네. 안읍 아래쪽이네요. 자, 황초 2년 자기가 승진되어 연공에 봉해졌다. 연날은 아시죠? 황초 3년 하간왕에 봉해졌다. 하간왕 하간 땅. 하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강하고 강 사이죠. 하간. 황초 5년 악성현에 봉해졌다. 황초 7년 거록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태화 6년 조왕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조간의 모친은 조조의 총을 받았다. 조비가 부위를 잃게 되자 조간의 모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조비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유저를 남겼기 때문에 조의 역시 조간을 항상 총애했다. 사이가 좋았나 보네. 청룡 2년입니다. 조간은 빈객과 사서로의 교제했기 때문에 담당 관리가 상주했고 조에는 조간에게 세서를 내렸다. 세서라는 것은 천자의 도장을 찍은 문서랍니다. 옥세서 뭐 그런 말이겠네. 자, 여기서 이르기를 나라를 세우고 가업을 잇는 사람은 소인을 임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시에서는 대부분의 수레는 먼지를 일으켜 자기를 더럽힐 뿐이다 라고 계도하고 있다. 태조께서 천명을 받아 대업을 연이래로 다스려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근원을 깊이 고찰하고 존망의 관건을 밝혔다. 처음에 제후들을 나누어 봉할 때에도 공순하고 신실하며 지극한 말로써 경계하였고 천하의 단한 선비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조하게 했으며 항상 후한에 마원이 남긴 교훈을 칭찬하게 하고 복파장군 마원요. 제후들이 빈객과 사귀는 것을 금하고 법령으로 다스렸으니 빈객과 사귀는 것은 요사스럽고 사악한 죄인과 같게 되었다. 뭐 공모에서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그죠? 자, 어찌 이런 법률로서 굴욕 지정을 넓게 하는가? 이것은 단지 자제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해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고 관민들로 하여금 상해한이 없도록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라 고조가 제위에 오른 후 천하의 정치에 삼가고 깊이 고찰해 제후가 입주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을 밝혔다. 나는 시의 당체라는 작품에 마음이 감동되었고 채숙의 도리를 아름답게 여겨 조서에서 만일 조조가 있으면 수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여러 왕들에게 조정에 가서 예를 행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초나라 중사는 모든 빈객과 교류의 법령을 범하였고 대업은 모두 법령에 복종했다. 대첩은 조종과 대첩은 뭔지 모르겠네. 조나라와 대첩은 뭐지? 자, 최근에 동평왕은 속관에게 수장현의 관리를 굿하도록 했는데 담당 관리가 그의 죄상을 상주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현업을 삭감했다. 안녕하세요. 수면 영상으로 쓰시고 계시면 되게 잘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잠오거든요. 힘들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금 담당 관리들은 조찬, 왕교 등이 구족 왕교 등이 구족이 시절마다 왕가가 모였기 때문에 시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금령을 위반한다고 상주했다. 나는 왕이 나이가 어리고 공손하고 진실된 마음이 있고 선제 유명을 받들었으므로 은총과 예우를 더 높여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왕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사람이 아닌데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이 조서를 내려 담당 관리에게 왕의 과실을 용서하도록 하겠다. 옛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라. 숨겨진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없으니 고로군자는 자신이 홀로 있을 때도 삼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게 아마 논어에 나오는 말일 텐데 되게 좋은 말이죠. 항상 경계하고 겸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도의 파란 선은 강이요, 강. 강 이거 보면은 요게 황하죠. 황하가 쭉 내려오지. 황하 그 다음에 요게 회수고 요게 장강이죠. 뭐 이런 것들. 강 많지. 중국 땅이 얼마나 큰데요. 여기 표시가 안 된 강도 훨씬 많을걸요. 큰 강대만 대충 표시되어 있을 텐데. 자, 숙부 당신은 앞선 성인의 법칙을 준수하고 선제의 유명을 존중하며 지키도록 노력하고 조심하고 공경스럽게 왕위를 지켜 나의 마음을 밝혀주기 바란다. 경초정원, 경원연 간에 끊임없이 시급이 증가해 이전 것과 더해 총 5,000호가 되었다. 어우 개많다. 자, 이번에는 조상입니다. 조상. 임읍 상공자. 조상은 요절했다. 한자도 안 나와있네. 태화 5년입니다. 본국과 시호를 추정했지만 후사가 없었다. 요게 끝이에요. 이번에는 조표입니다. 조표. 초왕 조표는 자가 주호이다. 여기서 초왕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여기 있던 초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던 초나라 말고 여기 남쪽에 있는 초나라를 의미하는데 요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급은 다른데 주면 되니까. 자, 건한 초왕 조표는 자가 주호이다. 건한 21년 수춘 후에 봉해졌다. 수춘이라는 거는 초나라의 마지막 수도인데 수춘 땅이 어디더라? 여기가 하체고 수춘이 어디더라? 이 근처 수춘 아닌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 수춘 찾아볼까요? 중요한 곳이니까. 구강군이네. 여기네요. 여기가 수춘인데 하체 바로 밑이네요. 거기가 수춘이네. 그 초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여기 수도가 있었죠. 네. 자, 황초 2년 자기가 승진되어 여양공에 봉해졌다. 황초 3년 익양왕에 봉해졌다. 그의 오왕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황초 5년 수춘현에 봉해졌다. 황초 7년 백마현에 봉해졌다. 태화 5년 겨울 수도로 입주했다. 태화 6년 초왕으로 봉해졌다. 청룡원년 조표가 수도로 입주해 금령을 범했는데 담당관리가 상주해 세 가지 현에 1,500호를 박탈하는 조소가 있었다. 청룡 2년 대사면이 있었으므로 박탈당한 현읍을 회복했다. 경초 3년 시급 500호가 증가되어 이전 것과 합쳐 모두 3,000호가 되었다. 가평원년, 가평은 249년입니다. 연주자사 영호우가 태왕릉과 공모해 조표를 맞아 수도를 허창으로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연주는 여기고요. 일단 조표가 있는 여기 수추는 여기고 연주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땅을 우리가 연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왕릉하고 함께 그 어딥니까? 수도를 허창으로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가평원년이니까 사마씨들을 조지고, 그 근본 없는 사마씨들을 조지고
조씨의 세상을 되찾자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관한 일은 왕릉전에 실려있다. 제왕은 사부와 시어사로 하여금 초나라로 가서 이 일을 조사하고 그것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했다. 정의가 정의라는 것은 뭐 검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가 조표를 불러 죄를 다스리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한나라 연왕 유단의 설례에 의거해 정의를 겸임하고 있는 대홍녀에게 지절을 주어 파견해 조표에게 옥세를 찍은 조서를 주며 엄격하게 질책하고 스스로 죄를 다스리도록 했다. 그래서 조표는 자살했다. 왕비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면직돼 평민이 되어 평원군으로 옮겼다. 조표의 관속이와 감국의 알짜는 조표가 모반하려고 한 일을 알면서도 보좌에 선도하려는 뜻이 없었으므로 모두 처형되었다. 본국을 몰수해 회남군으로 했다. 평원은 여기입니다. 평원은 요 이쪽에 여기네요. 여기 평원입니다. 자, 정원 원년입니다. 254년입니다. 조선을 내렸다. 고인이 된 초왕 조표는 국가를 배반하고 사악함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은 죽고 본국은 몰수당했다. 비록 멸망을 자초했지만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오점을 포용하고 결점을 가리는 것이 친족에게 친하는 방법이다. 조표의 세자 조가를 상산의 진정왕으로 봉하라. 자, 경원 원년 260년 시급이 증가되어 이전 것과 합쳐 총 2500호가 되었다. 조표는 반란에 휘말려 죽었네. 자, 그 다음은 조근입니다. 조근. 태화 5년 강상공자 조근인가요? 강상공자인가? 한자가 없어서 모르겠다. 아무튼 강상공자 조근은 요절했다. 본국과 시효를 추정했으나 후사가 없었다. 자, 이번에는 조승입니다. 태화 5년입니다. 곡성상공자 조승은 요절했다. 본국과 시효를 추정했으나 후사가 없었다. 자, 이번에는 조정입니다. 미대공자 조정 여기 있는 미인가요? 장안 옆에 있는 미 땅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자, 아무튼 조정은 당숙부 낭중 조소의 뒤를 이었다. 건한 22년 미후로 봉해졌다. 아, 여기 미 맞네요. 자, 건한 23년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었다. 황초 2년 자기를 올려 추증하고 시호를 대공이라고 했다. 팽성왕 조거의 아들 조범이 뒤를 이었다. 황초 3년 평지후로 봉해졌다. 평지후. 황초 4년 성무로 바꾸고 봉해졌다. 태화 3년 자귀가 공으로 승진되었다. 청룡 3년 세상을 떠났고 시호를 도공이라고 했다. 후사가 없었다. 청룡 4년 조서를 내려 조범의 동생인 동안향공 동안향공이구나. 동안향공 조천을 미공으로 삼아 뒤를 잇도록 했다. 정원, 경원 연간에 계속 시급이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1800호가 되었다. 자, 이번엔 조경입니다. 영상공자 조경은 요절했다. 태화 5년 본국과 시효를 추증했으나 후사가 없었다. 자, 조균입니다. 조균. 자, 번안공 조균은 숙부 계공공 조빈의 뒤를 이었다. 22년입니다. 건한 22년 번후로 봉해졌다. 건한 24년 세상을 떠났다. 아들 조항이 자귀를 계승했다. 황초 2년 조균의 자귀를 공으로 추증했으며 시호를 안공이라고 했다. 그래서 번안공이군요. 자, 황초 3년 조항을 계공으로 봉했다. 계는 연나라의 수도죠. 여기입니다. 지금의 북경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북경이죠. 맞아요. 지금의 국경입니다. 네, 지금의 국경입니다. 뒤에 베이징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황초 4년 둘류공으로 옮겨 봉했다. 경초 원년 세상을 떠났고 시호를 정공이라고 했다. 아들 조심이 뒤를 이었다. 경초 정원 경원연간에 계속 시급이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총 1900호가 되었다. 자, 이번에는 조극입니다. 광종 상공자 조극은 요절했다. 태화 5년 봉국과 시호를 추증했으나 후사가 없었다. 자, 이번엔 조휘입니다. 조휘. 동평의 영왕이죠. 동평의 영왕 조휘는 숙부 낭릉의 애후 조옥의 뒤를 이었다. 건한 22년 역성후에 봉해졌다. 성초 2년 자귀를 승진시켜 공으로 삼았다. 황초 3년 여강왕으로 봉해졌다. 여강은요, 여강이 여기 아닌가? 이 합비고 그죠? 여강이 여기네요, 그죠? 예, 여기가 여강 땅입니다. 최전선인데 최전선 지휘관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봉한 거죠. 황초 4년 수장왕에 봉겨 봉해졌다. 황초 5년 수장현에 바꿔 봉해졌다. 태화 6년 동평에 고쳐 봉해졌다. 청룡 2년 조휘는 관속으로 하여금 수장현의 관리를 때리게 했으므로 담당 관리가 이를 상주했다. 시급 한 현에 500호를 몰수한다는 조서가 내려졌다. 그의 몰수당한 현업을 회복했다. 정시 3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조흡이 왕위를 계승했다. 경초 정원 경원 연간에 계속 시급이 더해져 이전 것과 더해 모두 3400호가 되었다. 점점 힘들어진다. 큰일났다. 너무 힘들다. 자, 이번엔 조무입니다. 조무. 건한 22년 앙릉왕 조무가 만세정후에 봉해졌다. 건한 23년 평여후에 봉해졌다. 황초 3년 자기가 승진되어 승지공으로 봉해졌다. 황초 7년 중구공으로 바꾸어 봉했다. 조무는 타고난 성품이 오만하고 포악했으므로 어렸을 때 조조의 종애를 받지 못했다. 조비 때 이르러서도 혼자만 왕으로 봉해지지 않았다. 태화원년 요성공으로 봉해지고 같은 해에 왕으로 봉해졌는데 조서가 이러했다. 옛날에 상의 장옥함은, 상이라는 것은 순의 동생이랍니다. 순임금의 동생이요. 상의 장옥함은 극에 달했지만 위대한 순임금은 그를 유비의 후로 봉했고, 가까이 한왕조의 회남왕과 부릉왕은 모두 난신역자였지만 어떤 때는 본인에게 본국을 회복시켜주고 어떤 때는 아들에게 봉투를 하사했다. 순임금은 본국을 상고시대에 세웠고 한나라 문제, 명제, 장제가 이전 시대에 그것을 실행했으니 이러한 것들은 모두 친한이를 친히하는 두터운 도의를 돈독히 편 것이다. 요성공 조무는 어렸을 때 예교를 배우지 않았고 성장에서는 선한도를 추구하지 않았다. 선제는 고대 제후를 봉할 경우에는 모두 현인을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나라 왕조 희성 중에도 후로 봉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조무 혼자만 왕으로 봉하지 않은 것이다. 태왕태후는 여러 차례 이것을 말하려고 했다. 조무가 최근에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뜻을 세워 몸을 닫고 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나아감을 인정하고 지난날의 허물은 떠들지 않으니 지금 조무를 요성왕으로 봉해 태왕태후의 자손에 관한 걱정을 위로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망나니 새끼라도 아무튼 그래도 왕으로 한번 봉해주겠다. 좀 잘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태화 6년 곡양왕으로 고쳐 봉했다. 정시 3년 동평 영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조무는 목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애통함을 보이지 않았고 거처의 출입을 지난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했다. 담당 관리가 그의 시급을 몰수하라고 상주하자 조에는 조서를 내려 한 현 500호를 몰수하도록 했다. 정시 5년입니다. 앙릉공으로 봉하였고 조무가 거두어들인 조세는 적은데 자식이 많았으므로 조서를 내려 몰수당했던 시급을 회복시켜주고 동시에 시급 700호를 더해주었다. 가평, 정원, 경원 연간에 끊임없이 시급이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총 5000호가 되었다. 자, 그 다음은 조협입니다. 조협. 찬애왕 조협은 요절했다. 태화 5년 봉국과 시호를 추증하고 경상공이라 불렀다. 청룡 2년 또 시호를 추증했다. 청룡 3년 아들 상왕 조심이 왕위를 계승했다. 경초 3년 시급을 500호 늘려주어 이전 것과 합쳐 모두 3000호가 되었다. 정시 9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없었으므로 본국을 몰수했다.
자, 이번엔 조유입니다. 조유. 북해도왕 조유는 조회가 즉위했을 때 양평현의 왕으로 세워졌다. 태화 6년, 요게 황초 7년입니다. 태화 6년 북해도왕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청룡 원년 세상을 떠났다. 청룡 2년 낭야왕의 아들 조찬을 아들로 삼아 창향공으로 봉했다. 경초 2년 요안왕으로 세워 삼았다. 정시 7년 문안에 봉해졌다. 정원 경원연간에 계속 시급이 증가해 이전것과 합쳐 총 3,500호가 되었다. 여러분 좀 물 좀 먹읍시다. 잠깐만요. 물 좀. 아씨, 조조 진짜 아들님이 많이 나왔네. 딸도 많았을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조감입니다. 황초 6년 동무양회왕. 동무가 지명입니다. 동무의 양회왕 조감은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해 죽었다. 청룡 3년 시호를 받았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본국을 몰수했다. 자, 이번에는 조림입니다. 동해의 정왕 조림은 하동왕으로 세워졌다. 황초 3년입니다. 하동이 여기죠. 하동군이 여기입니다. 옛날 전국시대의 위나라 초기의 수도 안읍입니다. 안읍. 자, 황초 6년입니다. 관도현에 봉해졌다. 관도는 어딘지 아시죠? 자, 조회가 즉위한 후 선제의 유지에 따라 조림을 매우 총애하는 것이 다른 왕들과는 달랐다. 그러나 조림은 성격이 조잡하고 포악해 공고한 사람들과 그의 비첩들은 대부분 그에게 잔혹한 학대를 받았다. 노건으로 묶었나? 태화 6년 동해정왕으로 봉해졌다. 가평원년 세상을 떠났다. 아들 조계가 왕위를 계승했다. 경초 정원 경원 연간에 계속 시급이 증가해 이전것과 합쳐 총 6,200호가 되었다. 고귀향공 조모가 조림의 아들로 조정으로 들어가 대종을 계승했다. 대종이라는 것은 왕이요. 조모는 누군지 아시죠? 네. 삼소재계를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조례입니다. 조례. 황초 2년입니다. 원성예왕 조례가 진공으로 봉해졌다. 여기서 진은 이제 서쪽 진나라 할 때 진짜. 자, 경조군을 본국으로 삼았다. 경조국이라는 거는 장안입니다. 장안. 네, 장안. 요건저 땅을 받았나 보네요. 황초 3년 경조왕에 봉해졌다. 황초 6년 원성왕에 봉했다. 원성은 뭔지 모르겠다. 자, 태화 3년 죽었다. 죽었다. 그치야? 태화 5년 임성왕 조해의 아들 조제에게 뒤를 잇도록 했다. 태화 6년 양왕으로 봉해졌다. 경초 정원 경원 연간에 끊임없이 시급이 늘어 이전국과 합쳐 모두 4,500호가 되었다. 양나라는요, 여기 여기 진류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류 근처. 자, 이번에는 조옹입니다. 조옹. 자, 황초 2년입니다. 한단의 회왕 조옹은 회남공으로 봉해지고 구강군을 본국으로 삼았다. 구강은 여기입니다. 이 남쪽 땅인데 여기가 구강이네요. 그죠? 이 근처 땅이 구강입니다. 구강왕 경포 그런 거 아시죠? 반란군 새끼. 자, 황초 3년 회남왕으로 승진했다. 황초 4년 진왕에 봉해졌다. 진나라는 여기, 작은 진나라 여기, 옛날에 그 조식이 봉해졌던 거기. 자, 황초 6년 한단의 회왕으로 봉해졌다. 태화 3년 죽었다. 태화 5년 임성왕 조해의 아들 조온에게 뒤를 잇게 했다. 태화 6년 노양왕에 봉해졌다. 경초정원 경원 연간에 계속 시급이 증가해 이전국과 합쳐 총 4,400호가 되었다.
이제 얼마 남았다. 자, 이번엔 조공입니다. 황초 3년 청하의 도왕 조공은 왕으로 봉해졌다. 청하 땅이 어디지? 하북 일대지 싶은데 어딘가지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괜히 궁금하네. 청하 여기네. 관도 근처네. 제북 건너편이네. 청하. 네, 청하. 자, 황초 4년 죽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본국을 몰수당했다. 자, 그 다음은 조엄입니다. 조엄. 황초 3년 조엄은 광평애왕에 봉해졌다. 광평은 어딜까요? 자, 황초 4년 죽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본국을 몰수당했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평하는 말을 읽어보죠. 자, 평하에 말한다. 위시의 왕공들은 봉토를 다스린다는 명목을 부여받았을 뿐 사직이 일은 없었다. 여러가지를 금지당하고 가로막혀 외부 세계와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그 빈객들하고도 같이 못 놀게 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왕궁은 감옥과 같았다. 자귀와 시호도 고정되지 못하고 대국과 소국이 해마다 바뀌어 구려의 정이 얇아졌으니 시의 당체편에서 말한 도의는 사라졌으며 법령을 제정한 병폐는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글이 진수가 쓴 것이고, 진수는 진나라 때 사람이니까 진나라 때 그 사마시 새끼들한테 왕위를 막 줬다가 뿌렸다가 그 파랑에 난 당시에 나라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생각한다면은 진수의 평가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과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수가 아마 그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죽긴 했겠지만은 역설적이네. 그죠? 위나라가 뭐 조식의 예를 봐도 그렇고요. 그죠? 조식의 예만 봐도 그렇고 조식은 황위를 두고 이제 조비하고 경쟁까지 했었으니까 좀 특별한 위치긴 한데, 그러니까 위나라가 이제 그 조씨들한테 큰 권한을 주지 않고 어쨌건 왕으로 봉해주긴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진짜 왕이 아니고 그냥 쩌리왕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있는 왕 있잖아. 이름만 있는 왕에다가 아까 지금 그 진수 자체가 그 당시 살았던 진수가 평했던 것처럼 감옥과도 같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금령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예의도 많고, 아까 그 누구 조무였나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이제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친척이 죽었는데 그거에다가 고구려 안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씨들이 힘을 전혀 키울 수가 없었던 거죠. 적당한 선이 있는데 그게 적당한 선이 없었던 거지, 위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마씨 같은 다른 세력들이 이제 조정 안에서 힘을 급격하게 키우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게 결국에는 조씨가 이제 사마씨한테 눈뜨고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씨들은 또 이제 왕들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줘버려가지고 팔왕에 난 당시에 서진이 어떻게 박살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흉노족한테 이제 땅 뜯기고 그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참으로 역설적일 수 없죠. 역설적이 아닐 수 없죠. 역시 이제 이 열전의 교훈은, 잠깐만요, 이 열전이 이름이 뭐였죠? 목 아파. 무문세왕공전이네요. 네. 무문세왕공전의 교훈은 적당히 하자, 뭐든지.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렇습니다. 요 다음 열전은 왕위 이유부전인데, 왕위
이유 부전입니다. 왕위 이유 부전. 점점 이제 그 삼국시대 후기로 사람들이 막 후기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아직 위선은 많이 남았습니다. 위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촉지하고 오지가 위지에 비하면은 반도 안 되는데 비해서 위지는 아직 제가 반 조금 넘게 읽었나 그랬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긴 한데 언젠간 다 읽겠죠. 이것도 뭐 역사책 읽는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재미는 없겠지만은 아마 그래도 한번 님들이 언제 이런 걸 하면 듣겠어요, 그죠? 언제 님들이 책 한 자 보겠어요? 돈 벌기도 바쁜데. 잔다고 생각하고 듣고 잔다고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읽고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국이 있었습니다. 뭐 질문이 돌았으니까 대답해 드린다면은, 예를 들면은 조조의 아들인 조창 있죠, 조창. 조창은 임성이라는 곳의 왕이었는데 임성이 여기입니다.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나라의 왕들은, 위나라의 제후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제후들이 아니었어요. 뭐 시급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아니면 군대를 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딱 거기에 있으면서 세력 펴지 마라,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렇게 감금해 놓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왜 그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왜 마지막에 그 총나라 망할 때 북지왕 유심이라고 나오잖아요. 유선의 아들 램인가? 북지왕 유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북지라는 땅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북지군이 여기입니다. 여기 장안 바로 북쪽에 있는 여기. 뭐 총나라가 땅이 당연히 이제 요 장안까지 왔을 리도 없고 있을 리도 없고, 그냥 이제 형식상으로 여기 북지의 왕으로 널 임명하니까 그냥 띵까띵까 놀고 먹어라, 그렇게 이제 그 자귀를 주고 뭐 서로 이제 싸바싸바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위나라의 왕들도 이제 대충 그랬다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이제 조조가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인데, 그 아들들이 지금 방금 읽은 열전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요한 이제 세 아들 말고 조옹, 조창, 조식 말고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방금 그 열전에 있었었는데, 요 열전에 있는 왕들은 대체로 전부 다 이제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하고 거의 아무런 족적도 역사에 남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본국에 갇혀서 이제 조용히 살다가 가는, 아니면 각 죄를 지었다고 이제 트집 잡혀가지고 그냥 시급 깎여버리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지금 올릴 거니까 이따가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대충 이제 이게 씨발 왕인가, 이게 왕인가,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거고 그럴 겁니다. 얘들보단 내가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의견 남겨주시면은 거기 대답해드리니까 많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주무십시오. 이거 수면제 아닙니까, 그죠?